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10억 원을 목표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한 20만 달러 정도, 그리고 가장 희망적으로는 뭐 광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광기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10억에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소식들 전해드리기 전에 현물 ETF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대세 상승장을 거스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파악한 사람들이 좀 당분간 쉽게 얘기하자. 오늘 현물 ETF 하락갭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좀이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 거의 3%에 육박하는 현물 ETF 상의 하락갭이 지금 존재합니다.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날그날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미 약 거의 2%대에 가까운 선반영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뭐 당초 트럼프 취임식 때 말씀드렸다시피 100K가 깨지지 않으면 패닉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물 ETF 상의 박스권에서 상단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지금 찾아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홀드, 그러니까 매수 후 보유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기 투자의 어떤 그 기준으로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된 투자가 단기 투자가 아님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더 많다. 이제 현물 ETF 참여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에 대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이 국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큼성큼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제목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우리 블랙락의 레리 핑크 형님께서 70만 달러도 가능하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목표가가 70만 달러인 것은 아니지만 70만 달러까지는 치솟을 수 있다. 조금 애매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현물 ETF로 인한 오버슈팅,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광기라고 부르는 이 광기 모드에서는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7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저의 2년 3개월 전부터의 분석 중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분석과 일치하는 내용이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혼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제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10억 원을 목표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한 20만 달러 정도, 그리고 가장 희망적으로는 광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광기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10억에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그 변동폭의 최상단이 10억 정도, 우리 돈 10억, 달러로는 70만 달러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항상 최고점만을,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분석만을 목표로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9억 9천, 좀 극단적으로는 9억 9천 999만 원까지 가더라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자체적인 반감기를 기반으로 한 4년 주기를 더 중요시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시장에서 사실 10억 원만을 주장하는 건 기존 데이터를 모두 무시하는 분석입니다. 왜 10억 원이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기존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희망적인 목표가이냐. 오늘 내용에는 오늘의 장세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매도를 대비하는 자세 중에서 그 첫 번째인 극단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차차 조금은 누를 때가 됐습니다. 우리 방송 화면에 자주 이제 등장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025년 10억 가자. 이걸 지금 2년 3개월째
보고 계신데 이 10억 원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비트 한 개당 10억 원이라는 수치죠. 만약에 비트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6배, 7배 정도 더 올라준다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알트의 상승률은 대략 50배까지도, 물론 이제 조금 냉정하게 한 3배 정도 가중치로 계산해 봤을 때는 20배 정도, 요 정도로 상승률이 좀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이 따라 올라가겠죠. 예전에는 알트코인의 가중치가 20에서 30 사이로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알트들이 있기에 모든 값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21년도 장을 살펴보면 사실 가중치가 그렇게까지 적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승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배, 뭐 300배 이런 일부 알트들은 존재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가중치가 평균 잡아보면 5배 정도로, 그러니까 500% 정도로 수렴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가 한 배 올랐다면 알트들이 평균적으로 5배 가량 올랐더라. 그 중에는 3배밖에 오르지 못한 알트도 있고 그 이상 진짜 극단적으로 뭐 300배 올랐던, 뭐 100배 올랐던 이런 코인들도 일부 존재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5배 정도로 수렴하더라. 제가 25,000여 개의 이 지구상의 모든 알트들의 상승률을 계산해 본 건 아니고요. 업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빗썸 뭐 이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래량 상위 20개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알트들을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했을 때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수렴이 됐는데,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던 거기에만 존재하던 코인들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와는 똑같지는 않으나 뭐 아무튼 기존의 가장 큰 상승장이 21년 사이클이었으니까 21년도 사이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5배로 수렴되는 게 대략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가 한 배 올라가면 알트들이 평균적으로 5배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비트가 6, 7배 상승할 수 있을까? 가능성 측면에서는 물론 뭐 가장 희망적인 10억 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만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률, 이 상승률 중에서도 직전 구간 최저점 그리고 그 다음 구간 최고점까지의,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 최저점에서부터 2021년 최고점까지를 계산해 봤을 때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김프가 조금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사실 원화를 기반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원화와 달러를 모두 더해서 나눈 값이 대략적으로 한 24.96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직전,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과 그 다음번 가장 비싼 가격을 비율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번 시장의 가장 싼 가격은 아시다시피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25 하면 너무 간단하게 뚝 떨어지죠. 5억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뭐 2천만 원도 정확하게 2천만 원이라기보다는 우수리가 좀 있죠. 2,080만 원이었나? 국내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약간 뭐 반올림하면은 2,100만 원 수준이 되는 정도.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현물 ETF가 있겠죠. ETF는 플러스 알파 요인. 뭐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형님이 어제 방송 보셨겠지만 트럼프 형님이 인프라에 투자한다, 그리고 전략 자산화한다,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은 전부 다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운트곡스뿐만 아니라 FTX라던가 또 각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법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 좋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요인들로 산재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유통량과 앞으로 현물 ETF로 인한 뭐 광기라던가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기보다는 마이너스 알파 요인에 대한 악재도 있고 또 호재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네들 다 없다 치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했더니 그냥 0이 되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냥 0이 되더라.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너무 극단적인 희망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저의 사공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사공이 한 곳을 가리키면 보통 그쪽은 신뢰할 만하더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깨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적용하기에는 옳지 않은 저의 의견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